경관건 고등학교 멋쟁이 교사 이태균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또 만났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구만, 반가워요. 자, 옛날 1988에 나왔던 거죠. 우리 때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유행어처럼 했었죠. 반갑구만, 반가워요. 옛날에 그랬었어요. 서로 친구들 만나면 반갑구만. 1988에서는 옛날 고전 개그처럼 나왔지만 실제 우리 때는 그러고 인사를 했었다. 자, 연료대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초급편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안효상 일어나! 자, 건이야 자는 건이! 자, 가봅시다. 재미없죠? 재미없어도 뭐 어떡할 거야. 좀 지금 처음부터 막 중급편, 고급편을 떠들면 여러분들이 더 관심 없고 더 재미없을걸? 지금 가보겠습니다. 자, 연료가 누설되고 있다. 바로 가서 20분에 빡 끊을게요. 당신이 정비사라면 어떤 절차로 수리 작업을 하겠느냐? 네가 정비사야. 연료 누설돼 있어. 뭐 해야 되지? 일단 여기에서 얘기하면 무조건 뭐 소화기, 소화기를 준비하고요. 몇 피트 이내 화기가 없게 해야 되고요. 근데 거기엔 항상 소화기가 있고 화기는 그 인근에 없어 원래 항공기 근처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얘기를 해도 좋은데 이제 실제적인 절차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연료를 디필링, 연료를 뽑아내. 그리고 썸프 드레인에서 잔여 연료까지 뽑아내요. 그 다음에 퍼징, 증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압축 공기를 막 불어넣어서 안에 있는 유증기, 연료가 기화된 상태로 이렇게 가스처럼 이렇게 떠 있죠. 걔를 사람이 마시면 어떻게 된다? 마탱이 간다. 그래서 걔를 뽑아내야 돼. 쭉 압축 공기 막 연통 같은 걸 세워서 날개 이제 위쪽에 연통 세우고 앞에 압축 공기를 불어넣어서 이렇게 나가는 방법도 있고 또 한쪽으로 불어넣고 반대쪽으로 공기가 이렇게 나가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매뉴얼을 보니까 방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퍼징하는 방법은 하여튼 공기를 불어넣어서 내부에 있는 유증기를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퍼징. 그리고 나서 탱크의 누설 부위 확인한다. 이건 이제 누설 부위 확인은 여러 가지 이것도 방법이 있어요.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앞쪽에서 낮은 압력에 4에서 5psi인가 10에서 15psi인가 압축 공기를 이렇게 그 누설 부위 쪽에 실란트 부위에다 이렇게 불어놓 이렇게 압축 공기를 가하고 바깥쪽에 비누칠을 이렇게 해서 이제 그쪽에 거품이 뽀글뽀글 나오면 이제 그 부위를 찾는 이런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누설 부위 찾는 방법도 매뉴얼을 보니까 서너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위에 실런트를 제거한다. 그럼 이전에 말할 게 되게 많네. 들어가기 전에 복장, 뭐, 이런 거 시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전기가 일어나지 않는 면 소재 옷을 입고, 이런 거 귀걸이, 시계, 목걸이,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반지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죠. 왜? 안에 들어가서 그거 떨구고 나면 비행기가 떨어지니까. 그런 거 다 제거하고, 정전기가 일어나지 않게 산소 마스크 끼고, 그러고 이제 들어가야 되죠. 안에 이제 공기 중에 뭐 유증기가 얼마인지 산소 농도 체크하는 장비를 이용해서 체크하고 그러고 이제 이상 없다 싶으면 마스크 쓰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안에서 들어가는 공구도 바닥에 이렇게 공구통을 내려놨을 때 연료 탱크로 손상되지 않게끔 바닥에 이제 다른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처리를 하고 들어갈 때 공구를 놓고 오면 안 되니까 딱 정해진 공구만 꼭 필요한 것만 수량 확인해서 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작업을 할 때는 이제 주걱처럼 생긴 전용 공구가 있어요. 플라스틱 단단한 플라스틱 같은 건데 그걸로 이렇게 탁탁탁탁 그 실란트가 우리가 창문에 있는 실란트처럼 물렁물렁한 게 아니고 돌덩어리처럼 딱딱해요. 그걸로 깨려면 깨진다 안 깨진다? 잘 안 깨져. 그럼 어떡하게요? 몰래 일자 왕 드라이버를 들고 들어가서 다다당다다당다당 깨서 갖고 나옵니다. 그거는 암암리의 그 정비사들끼리만 통하는 비법이에요. 네.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깨서 그 누설된다라고 생각되는 부위를 다 깨내. 그리고 나서 실란트를 바르죠. 실란트에다가 경화제를 넣어서 이렇게 막 발라. 막 발라가지고 걔를 쫙 이렇게 그 내가 방금 떼어낸 그 부위를 떼어낸 부위에 이제 어 망사 수세미 같은 거를 이제 알루미늄 수세미를 이렇게 제거하죠. 그거를 재질이 다른 거라면 어떻게 한다? 이질금속한 부식이 일어난다. 어 1학년 기체 기능사 기출문제 있어요. 그리고 엠니케이 같은 걸로 이제 깨끗하게 세척한 다음에 거기다 실란트를 쭉 발라주죠. 그리고 실란트가 굳을 때까지
시간, 큐어 타임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걸 빠르게 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드라이어, 드라이 같은 거 있죠? 그 뜨거운 공기 나오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원래는. 그렇게 해요, 근데. 원래는 안 된다. 원래는 안 된다. 근데 그렇게 한다. 여러분 하지 마, 알았죠? 가서 누가 그렇게 시키거든. 이건 해선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빡빡 우겨. 알았죠? 그러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죠? 그래요. 사회생활 어떻게 할래, 여러분들? 이건 해선 안 됩니다! 라고 빡빡 우기면서 안 할 거요. 그러면 할래? 할 거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 긁어낸 다음에 이제 MDK, 아니, 저기 이제 실란트 발라서 딱딱하게 굳으면 나와서 이제 뭐 연료 넣고 한번 써보는 거지. 그러다가 또 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비행하고 나서 다음에 또 들어가서 또 깨? 그리고 더 넓은 데까지 이렇게 하겠죠. 또 실란트 해?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또 연료 넣어? 또 새? 그럼 또 더 넓게 막 이런데 저런데 막 다 발라. 그리고 또 새? 그럼 안 셀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네, 뭐 그렇게 한 서너 번 하고 나면 아씨, 나 정비하기 싫어 이런 느낌이 확 들 거예요. 자, 이런 탱크 내부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럽죠? 자, 여기 나오네. 연료 누설 부위 확인 방법. 이거 100psi라고 써 있네요. 100psi구나. 그럼 내가 수치를 잘못 알고 있었네요. 공기를 불어넣고 공기 피식 이제 에어건 누메릭건 같은 거는 피식 공기 넣고 바깥쪽에 이제 비누를 발라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연료 탱크 간에서는 기출 문제 한번 볼게요. 안준상 일어나! 아, 그러면 연료 누설로 검사할까? 누설 시 처리 및 수리 방법, 연료 누설 종류, 10 헤비 10 런닝 리크 뭐 이거 얘기하는 거죠. 스테인 10 헤비 10 런닝 리크고 누설 시 처리 및 수리 방법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만 물어봤는데 아마 이거를 다른 검색어를 치면 연료 관련해서는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다른 걸로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 해봐요. 그리고 여기 나왔네요. 연료 탱크 작업 시 안전 주의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라. 내부를 퍼징한다. 마스크 착용해야 되고 안전을 위해 산 사람 대기한다.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 쓰러졌어. 구조해줘야지. 땡겨서. 그리고 수화기 비치하는 건 당연하고 팔찌 목걸이 이런 거 액세서리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정비사가 돼가지고 이런 거 막 여러분들 목걸이 막 하고 막 이런 거 다니는 사람 있대. 정비사가 돼서 그러고 댕겨봐요. 칭찬받을 거예요. 자, 반지 막 우리 난 정비사 나는 정비사야 그러면서 막 정비 써서 막 반지 끼고 다니면 사랑받죠. 그죠? 막 300만 원짜리 막 시계 딱 끼고 다니면 정비사로서 사랑을 받을 수 있죠. 네, 꼭 그러고 다녀요. 그러고 다니는 얘기 아니지, 그죠? 알아들어야 돼요. 자, 탱크 외부는 한 사람이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화재를 대비해 소화기 놓고 이거 액세서리 하지 말고 공구통 바닥은 여러 탱크 조치해야 되고 실란트 작업 후 깨끗이 치우는 당연하지. 공구 이물질 등은 두고 나오지 않도록 주의한다. 요게 이제 그 표준서 여러분들 만들어준 표준서 또는 표준 교재물로 코로나의 방을 위하여 깜짝 지금은 놀랐네. 환기시킬 시간입니다. 여러분 계약하면 이게 나와요. 쉬는 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문 열으라고 방송 김태환 쌤이 만들어준 겁니다. 김태환 쌤한테 감사합니다. 자, 깜짝 놀랐네. 근데 갑자기 소리 나서. 근데 지금 수업 시간인데 8시 52분입니다. 쉬는 시간이 아닌데 갑자기 나와. 말도 안 돼 이거. 뭐야? 시간을 좀 조절해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그 표준 교재나 표준서에 보면은 그림하고 같이 요 내용이 쭉 상세하게 나와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냥 하면 돼. 당연히 연료 탱크에 들어갈 때 해야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당연하지. 마스크 써야지. 안 그러면 죽으면 어떡해. 액세서리 같은 거 떼야지. 가서 던져놓고 면 어떡해. 면 소재 옷을 입어야지. 정전기로 폭발하면 어떡해.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구성품 장탈착 작업 시 주의사항에 대해 연구하여 발표하시오. 그냥도 아니고 연구하네. 구성품 장탈착. 이거는 딱히 뭐라고 말하기가 힘든데 이거를 질문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기본적인 진짜 말 그대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으니까 봐봐요. 뭐 그 매뉴얼에는 작업
중간중간에 항상 뭐가 써 있냐면 노트 커션 워닝 써 있어요. 이거를 여기서 주의하고 경고하고 이거 위험하다라는 얘기들을 쭉쭉 써놨어. 그것은 반드시 숙지해야 되고 작업하기 전엔 파워 소스를 차단해야 돼. 전기계통 작업을 해야 되는데 외부 전원 들어와서 막 쫙 막 DC/AC 막 들어오고 있어. 거기다 대고 내가 작업하다가는 큰일 나겠죠. 그런 거 이제 연료계통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연료 셧업 밸브 막 열어놓고 그냥 막 작업해. 그거 안 된다는 얘기지, 그죠? 소스, 파워 소스 이제 원인이 되는 것들은 차단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해라. 라는 것들이 기본이 될 거고,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고, 스크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써 있는데, 이건 기본적인 사항들인데, 이건 질문 안 할 거야, 아마. 질문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작업 시 주의사항 얘기를 하거든, 항상 그, 파워 소스를 제거하는 과정을 꼭 설명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돼. 요거는 이제 질문이 이런 거 관련해서 되게 많이 나와서 그 현직 정비사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매뉴얼을 이 작업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뉴얼을 번역해서 중급편에 많이 넣어놨어. 그거를 좀 봐줘요. 근데 아무도 안 봐, 사실. 그래요. 요것보다는 중급편이 조금 더 상세하게 매뉴얼 중심으로 돼 있고, 요거는 그냥 수박 거달기로 핥아먹는 정도다. 라는 거. 작동의 종류는 뭐 식물성, 광물성, 합성류가 있고 각 특징들 쫙 무슨 색이고 막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질문 많이 해요. 만약에 작동률을 광물성률을 넣어야 되는데 거기다 합성률 넣어서 어떻게 되지? 왜 넣으면 안 되지? 이런 질문해요. 압력은 전달이 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실이 손상됩니다. 실. 그 작동류에 버틸 수 있는 실이 이제 고무 실리콘 같은 재질이잖아. 이게 작동유는 일종의 기름이고 기름에 의해서 고무가 녹을 수 있는 거지. 녹거나 손상되거나 할 수 있어요. 이 실은 이 작동유에 버틸 수 있는 특성을 갖게끔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요? 자, 오늘이 목요일이고 내가 찍는 날은 목요일이고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는 날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즐거운 토요일, 토요 스포츠를 안 해도 되는 토요일을 맞이하네. 그죠? 행복합니다. 나도 행복해. 여러분도 행복하죠? 그리고 일요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일요일 맞이해요. 그리고 나서는 학교에 되돌아올 수 있는 날, 되돌아야만 하는 날이 또 다가오는 거지. 아하하하하. 아하. 그리고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여러분들은 군인이 됩니다. 아하하하하하. 자, 얼마 안 남았다. 그죠? 얼마 안 남았네. 11, 12, 1. 3개월하고 공군은 또 14일 날 입대한다며. 그죠? 이야, 3개월하고 반. 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예 공군 또 그로부터 일주일 이후에는 정예 육군이 되기 위해서 입대합니다. 아하하하하. 아우씨. 그래요? 자, 가봅시다. 물론 뭐 벌써 입대해 있는 여러분 친구들도 있죠. 작동유 양을 확인하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 리저버에 있는 사이트 게이지를 보고 작동유를 확인한다. 근데 이제 얘가 어디 있어? 어디 있을까요? 보통은 작동유 같은 F5 같은 경우는 바깥에 동체 외부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민항기 같은 경우는 그 휠웰 있죠. 메인 랜딩 기어 휠웰 안에서 볼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A 시스템, B 시스템 해가지고 그 밸브를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면 그 게이지에 나타나고 또 보급할 때도 A 시스템으로 보급할 거냐, B 시스템으로 보급할 거냐, 그거를 이제 눌러서 이제 그 밸브를 돌려서 이제 합니다. 요건 사이트 게이지를 보고 확인한다. 요거는 질문이 작동 많은지 어떻게 알아? 사이트 게이지 봅니다. 조정석에서 보든가. 그죠? 요거 하면 되고 또 보급 절차 이건 F5 기준인데 민항은 이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F5 기준으로는 뭐 사이트 게이지 확인하고 애큐뮬레이터 밸브를 눌러서 퍼징 밸브를 눌러서 압력을 제거하고 보급기를 연결하고 분리한다 그러는데 이제 민항 같은 경우는 퍼징 밸브 누르지 않아도 돼요. 민항은 이제 만약에 조정면이 다 중립 상태가 아니고 이렇게 작동돼 있는 상태다 그러면 이걸 다 중립으로 놔줘야 됩니다. 유압 파워를 넣어서 중립으로 놓고 그 다음에 어큐뮬레이터나 또는 그 리저버 압력 제거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이제 압력 보고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수동으로 수동 펌프 또는 뭐 압력을 가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거를 보고 이제 그 휠웰 거기에서 넣고 연결해서 그냥 펌핑해서 보충만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어큐뮬레이터 퍼지 밸브를 눌러서 제거한다라는 건 옛날 비행기. 요즘은 이런 거 제거하지 않고도 보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중급편에 가서는 실제 보급 절차를 그 737 기준으로 또 이렇게 바꿔놨어요. 사실은 내가 좀 바꿔놨어. 왜냐면 이거를 얘기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민항에 있는 정비사들이 퍼징 밸브를 누른다고? 뭐야? 라고 이제 감점을 주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바꿔놨으니까 이건 이제 여러분들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고 중급편이나 아니면은 그 표준서 선생님들이 만들어준 책에 혹시 보급 절차가 있거든. 그거 보고 공부하면 됩니다. 중급편에도 물론 지금 업데이트하고 있는 중급편에는 매뉴얼 절차대로 넣어놨어요. 어큐뮬레이터의 정의와 종류, 기능을 설명하시오. 추갑기를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쵸? 주사기예요. 일종의 주사기고 주사기 한쪽에 질소를 넣어놨어. 그럼 손으로 빡 누르면 이렇게 질소가 압축이 되겠죠. 완충 작용을 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계통 내에 서지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펌프가 뻥뻥뻥뻥뻥뻥뻥 피스톤형 펌프가 펌핑을 하면 잔 파동이 당당당당당 생기겠죠. 아니면 급격하게 조작을 했어. 그럼 압력이 우악 하고 갑자기 가해지지. 그럼 계통 내에 그런 압력에 의한 충격이 발생해. 그거를 질소가 압축되면서 완충을 하는 거죠, 얘가. 그래서 이제 서지를 흡수한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계통 내 서지를 흡수를 하고 또 얘가 계통에 3000psi가 가해져 있으면 3000psi로 질소를 압축을 해놓지. 그러면 3000psi의 압력에 의해서 압축돼 있던 질소가 팽창을 하면서 소량의 아주 작은 양이지만 그 압력을 활용을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이럴 때 쓸 수가 있다 이거죠. 유압계통이 아웃됐어. 근데 유압계통이 아웃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A 시스템 엔진이 두 개잖아. 유압 펌프가 두 개고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가 아웃돼도 한쪽으로 또 쓰고 저기서 또 EMDP, ACMP죠, ACMP. ACMP 전기로 구동되는 유압 펌프도 있고 그래서 유압 계통은 뭐 이제 백업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어서 거의 죽을 일은 없습니다. 어큐뮬레이터까지 썼다 그러면 거의 마탱이 갔다 지금 이 비행기는 갈 때까지 갔다 보면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 어큐뮬레이터 심심하면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 어큐뮬레이터에 대해서는 추갑기죠. 추갑기는 너무 많이 물어봐서 위에 기출문제도 봤어야 되는데 그랬네. 추갑기의 기능, 추갑기 서지 현상의 원인, 추갑기에 대한 설명,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체, 추갑기 내부에 어떤 기체가 있네. 질소지 뭐. 추갑기에 대해서, 추갑기의 역할 안에 무엇이 있는지, 질소 사용하는 이유. 질소 사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드라이 질소죠. 드라이 질소. 질소는 불활성 가스죠. 불꽃이 일어나도 폭발하거나 뭐 이렇게 연소가 되거나 되지 않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안정성이 굉장히 좋은 기체라서 사용합니다. 드라이 질소예요. 사실은 드라이 질소가 정답입니다. 추각기의 역할. 추각기는 서지를 완충하는 게 가장 크고 비상시에 이제 살짝 압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뭐 스템 파이프 추각기 기능이 뭐죠? 추각기 설명, 추각기 뭐 정의, 레저버 뭐 추각기 관련해서는 이런 정의 구성 기능, 역할과 원리 똑같은 얘기죠. 이런 질문 나오니까 추각기의 개념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완충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완충장치 갑자기 유압에서 랜딩기어로 넘어가네요. 착륙 완충하는 완충장치는 이번은 이번 주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 내가 촬영하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딱 20분만 할게요. 평상시에 수업도 15분만 하잖아. 그죠? 딱 20분만 하고 바로 끊습니다. 앞에 영상도 안 넣을 거예요. 자, 완충장치는 이제 항공기가 랜딩을 할 때 충격을 흡수하기도 하고 하는 게 완충장치지만 랜딩 기어 자체는 항공기 지상에서는 하중을 지지하는 그런 역할도 하죠. 그리고 지상에서 이동을 할 때 굴러서 바퀴 역할도 하고 자 요거는 이제 스프링식 올레오식 뭐 어쩌고 하는데 올레오식 완충장치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죠. 지금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서 말을 빨리 합니다. 올레오식 완충장치 충격 흡수 원리 얘기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안 할게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만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구슬 계약이랑 온라인 수업으로 끝나고 학교 오거든.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좀 해줘야 돼요. 진심 열심히. 자, 여긴 어디? 경북항공 고등학교 멋쟁이 교사 이태균이었습니다. 수업
마칩니다.